부자가 되고 싶다면 쓰레기통을 절대 이곳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작은 것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주문도 아니고 값비싼 물건을 사야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집안에 있는 아주 작고 평범한 물건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댁의 쓰레기통은 어디에 있나요? 현관 옆인가요? 주방 한쪽 구석인가요? 아니면 복도 어딘가에 그냥 놓여 있나요? 잠깐 그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지금 집 안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저는 오늘 그 자리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의 재물은 가정의 화목 그리고 삶의 흐름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저는 젊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미신이라고 흘려들었습니다. 근거 없는 옛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가정을 직접 들여다보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법칙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 법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솔직하게. 첫 번째 이야기, 집은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집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집을 단순히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4개의 벽과 지붕, 방과 부엌과 화장실, 그렇게 생각하면 집은 그냥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저는 집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라봅니다. 기가 흐르는 곳, 에너지가 숨쉬는 곳, 우리 가족의 운명과 함께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바람이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사랑이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 그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집 안 공기가 맑고 상쾌하게 느껴지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이유도 모르게 기분이 좋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느껴지던 날, 뭔가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날, 반대로 집안이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지던 날은요, 괜히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들과 말하기도 귀찮고 작은 일에도 날카롭게 반응하게 되는 날,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 같으십니까? 물론 몸 상태도 있고 마음 상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집안의 기의 흐름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수십 년의 관찰이 그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기가 순조롭게 흐르는 집에서는 가족들이 화목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머물고 인복이 있으며 일이 잘 풀립니다. 사소한 갈등도 금방 해소되고 집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가 막히거나 오염된 집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무언가 자꾸 새어나가는 느낌이 납니다. 돈을 벌어도 남지 않고 노력해도 성과가 나지 않고 가족 간에 이유 없는 갈등이 생깁니다. 저는 이런 가정을 참으로 많이 만났습니다. 몇 해 전 일입니다. 한 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작은 사업을 운영해온 분이셨는데 몇 년째 일이 안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직원도 바꿔보고 방법도 바꿔보고 이런저런 시도를 다 해봤는데 달라진 게 없다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그분 댁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현관 바로 옆에 커다란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도 없이 반쯤 찬 채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저 쓰레기통이 저 자리에 있은 지 얼마나 됐냐고. 그분이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저기 있었던 것 같다고. 편하니까 그냥 뒀다고. 편하니까.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참 자주 그렇게 삽니다. 편하니까 그냥 두는 것들, 불편하지 않으니까 바꾸지 않는 것들. 하지만 그 편함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우리 삶의 흐름을 조용히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저는 그날 그분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쓰레기통을 옮겨보시라고.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뚜껑이 있는 곳으로 바꿔보시라고. 한 달 뒤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고. 저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쓰레기통이 집안에서 하는 일. 여러분, 쓰레기통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죽은 것들을 모아두는 물건입니다. 먹다 남은 음식, 쓰고 버린 종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운기를 담고 있습니다. 소멸의 에너지, 쇠퇴의 에너지, 끝나버린 것들의 에너지. 쓰레기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통은 필요합니다. 집 안의 것들을 정화하기 위해, 버릴 것을 모아두기 위해. 문제는 그것이 어디에 놓이느냐입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할 때 자주 물의 비유를 씁니다. 여러분, 맑은 샘물이 집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기와 활력, 재물운과 귀인을 싣고서. 그런데 그 물이 집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 길목에 진흙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맑은 물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니면 들어오더라도 진흙에 오염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물도 진흙을 거치고 나면 탁해집니다. 쓰레기통이 잘못된 자리에 놓일 때 하는 역할이 바로 그 진흙탕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십 년 동안 봐왔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패턴은 법칙의 다른 이름입니다. 쓰레기통의 위치와 가정의 기운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위생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늘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운이 빠집니다. 반대로 따뜻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 기운이 납니다. 공간도 똑같습니다. 운기가 강한 물건이 중요한 자리에 놓이면 그 공간 전체의 에너지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가장 조심해야 할 자리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절대로 쓰레기통을 두면 안 되는 곳. 첫 번째로 현관입니다. 여러분, 현관은 단순히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공간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집의 입으로 봅니다. 기가 들어오는 문, 재물이 들어오는 문, 귀인이 들어오는 문, 세상과 집이 처음 만나는 경계. 아침에 현관을 나서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현관을 통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하루의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는 곳. 가족이 돌아오면 처음 발을 들이는 곳. 그 현관의 에너지가 좋아야 나가는 걸음이 가볍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반갑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바로 눈앞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음식 냄새가 납니다.
뚜껑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집에서 편안하게 오래 머물고 싶으신가요? 재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운은 깨끗하고 환영받는 공간을 좋아합니다. 현관에서 처음 맞닥뜨리는 것이 음기 가득한 쓰레기통이라면 그 기운은 들어오기를 주저합니다. 혹은 들어오자마자 오염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편하니까요. 나갈 때 들고 나가기 편하니까요. 하지만 그 편함이 재물운의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과 같다면 어떻겠습니까? 나갈 때 쓰레기만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좋은 기운도 함께 내보내고 있는 것이라면 현관은 집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어떻게 꾸미고 있느냐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의 질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복도와 통로입니다. 현관이 집의 입이라면 복도와 통로는 집의 혈관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온몸 구석구석으로 흘러가듯 현관에서 들어온 기는 통로를 통해 각 방으로, 주방으로, 거실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집안 모든 가족이 좋은 기운을 나눠받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피가 돌지 않습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아프고 몸 이곳저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로에 쓰레기통이 놓이면 기가 막히고 정체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막힌 기는 탁한 기운으로 변합니다. 그 탁한 기가 집 안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자꾸 중간에서 막히는 느낌, 분명히 잘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느낌,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분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삶이 막히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 통로의 기 흐름이 그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통로는 깨끗하게 비워두어야 합니다. 기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뚜껑 없는 쓰레기통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태의 문제입니다. 뚜껑이 없는 쓰레기통 혹은 비닐봉지를 고리에 걸어두고 쓰는 것. 이런 것들은 음기를 아무 방어막 없이 집안 공기 중으로 내보냅니다. 냄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랜 관찰 끝에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뚜껑 없는 쓰레기통을 두고 있는 가정은 가족 간 갈등이 잦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유 없는 짜증, 대화가 적어지는 분위기, 무거운 공기, 뚜껑 하나가 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집안의 음기를 가두는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그렇다면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문제만 이야기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싱크대 아래 수납 공간, 문 뒤편 가려지는 곳, 닫을 수 있는 수납장 안, 이런 공간에 쓰레기통을 두면 음기가 음기끼리 머뭅니다. 양기가 있는 공간으로 퍼져나오지 못합니다. 현관이나 거실 같은 곳과는 멀리 하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작고 뚜껑 있는 쓰레기통을 쓰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이 작으면 자주 비워야 합니다. 자주 비운다는 것은 음기를 자주 집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자주 내보내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의례입니다. 묵은 것을 털어내고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의례. 큰 쓰레기통에 며칠치 쓰레기를 쌓아두는 것과 매일 비우는 것. 에너지의 관점에서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의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쓰레기를 내다 버리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봉투를 드는 순간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하루 받은 피로, 걱정, 불안, 조그만 실망들, 그것들이 모두 이 봉투와 함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생각하세요. 이제 집안에 빈자리가 생겼다고, 새로운 좋은 일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다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마음의 준비를 바꾼다고 믿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천천히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5번째 이야기.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바꿉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쓰레기통만 옮기면 갑자기 부자가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짓말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공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나는 내 삶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풍수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전의 삶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문화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지혜입니다. 자신이 사는 공간을 정갈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도 정갈하게 유지합니다. 집안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집안을 가꾸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 결국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것을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물길이 바뀝니다. 하지만 한번 방향이 바뀐 강은 그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흐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곳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가정을 봐왔습니다. 화려하게 잘 살던 가정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도 봤고, 별것 없어 보이던 가정이 꽃처럼 피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저는 오랫동안 살펴왔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돈이 모이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차이, 가족이 화목한 집과 갈등이 잦은 집의 차이, 공통적으로 잘 되는 가정에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습니다. 현관이 깔끔하고 통로가 비어 있고 공기가 맑고 쓸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리는 정갈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공간을 소중히 여기면 기운이 맑아지고 기운이 맑아지면 좋은 일이 일어날 여지가 생깁니다. 그 시작을 오늘 쓰레기통 하나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쓰레기통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재물운의 문을 열어두고 있는 건지 닫아두고 있는 건지를. 6번째 이야기. 감사가 기운을 바꿉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풍수를 오래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물건의 배치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강력한 힘은 감사입니다. 지금 이 집에서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오늘도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마음, 이 집에서 함께하는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 이 지붕이 있어 비를 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의 마음이 집 안 구석구석에 따뜻한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감사는 기운을 바꿉니다. 이것은 풍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인류가 공통적으로 알아온 진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좋은 일이 모여든다는 것,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서는 좋은 기운이 머물지 못한다는 것. 저는 아침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에서 나서기 전 현관에서 잠깐 멈춰섭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합니다. 이 집이 있어 감사하다고, 오늘도 돌아올 곳이 있어 감사하다고, 이 집에서 함께 사는 이들이 있어 감사하다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의식이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하루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보내는 하루는 분명히 다른 하루가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쓰레기를 내다 버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버려보세요. 내보낼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간을 깨끗이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 공간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에너지가 집 안에 쌓이면 어떤 풍수 공부보다 강한 기운이 만들어집니다. 풍수는 결국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삶을 더 잘 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감사할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8번째 이야기, 집은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이란 참으로 신기한 존재라고. 우리가 집 안에서 웃고 울고 다투고 화해하고 슬퍼하고 기뻐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집안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쌓이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오래된 집에 들어서면 그 집만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어떤 집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냥 오래 있고 싶습니다. 어떤 집은 왠지 모르게 무겁고 어둡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데도 뭔가 불편합니다. 이것은 그 집이 담아온 이야기들이 만들어낸 에너지입니다. 그 집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과 삶의 흔적들이 공간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단순한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집은 우리 가족의 역사가 쌓이는 곳이고, 우리 가족의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며, 우리 가족의 미래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 집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우리 가족의 미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쓰레기통을 바른 자리에 두고 뚜껑을 닫고 매일 비우는 것,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사는 공간을, 내 가족의 삶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집이 달라집니다. 집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이야기, 작은 것 하나가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쓰레기통 하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작은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시시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닿았으면 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오래. 삶은 크고 대단한 결심들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것들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조금씩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았을 때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쓰레기통 하나의 자리, 뚜껑 하나, 매일 밤 비우는 습관 하나, 비울 때 마음속으로 하는 감사 한마디, 이 작은 것들이 모여 집안의 기운을 바꿉니다. 집안의 기운이 바뀌면 가족의 기운이 바뀌고, 가족의 기운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공간이 맑고 따뜻한 에너지로 가득 차기를, 여러분의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기를, 여러분이 바라는 재물과 기회가 막힘없이 흘러들어오기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결실을 맺기를, 그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풍수, 운명, 재물운, 가정의 기운, 이 모든 것들을 어렵지 않게, 거창하지 않게 일상의 언어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는 자리를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도록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는 나눌수록 더 좋은 기운이 됩니다. 나누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기운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이 따뜻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쓰레기통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 작은 눈길이 변화의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내가 준비된 만큼 삶도 준비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종류는 좋은 일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복이 오기를 기다리고 운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인생이 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무언가 큰 계기가 생기면 달라지겠지 하며 앉아서 기다립니다. 다른 한 종류는 좋은 일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집안을 정돈하고 마음을 다듬고 나쁜 것을 내보내고 좋은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두는 사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이미 손을 뻗어두고 있는 사람. 저는 두 번째 사람들이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을 봤습니다. 우주는 제가 평생 믿어온 바에 따르면 준비된 사람에게 응답합니다. 빈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있듯이 준비된 삶에 좋은 기운이 채워집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넣을 수 없습니다. 막혀 있는 곳에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준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와도 놀라지 않을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 두는 것. 재물이 와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집안에 만들어 두는 것. 좋은 기운이 와도 나쁜 기운에 막히지 않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이 순간 집 안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현관 옆에 쓰레기통이 있다면 오늘 옮겨주세요. 뚜껑이 없다면 뚜껑 있는 것으로 바꿔주세요. 오랫동안 비우지 않았다면 오늘 밤 비워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집안의 기운에 작은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